예, 안녕하세요. 논산에 살고 있는 시를 읽어주는 남자, 노래를 작사하는 남자, 요리하는 남자, 홍정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의 시집은 2018년 신춘운의 당선집, 어제 읽어줬던 더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박은지입니다. 1985년 서울 출생, 경희대 국문과를 했군요. 네, 85년이면 제가 군에 입대할 때입니다. 정말 먼 곳, 멀다를 비싸다로 이해하곤 했다. 우리의 능력이 허락하는 만큼 최대한 먼 곳으로 떠나기도 했지만 정말 먼 곳은 상상도 어려웠다. 그 절벽은 매일 허물어지고 있어서 언제 사라질지 몰라 빨리 가봐야 해. 정말 먼 곳은 매일 허물어지고 있었다. 돌이 떨어지고 흙이 바스러지고 뿌리는 튀어나오고 견디지 못할 풀들은 툭툭 바다로 떨어지고 매일 무언가 사라지는 소리는 파도에 파묻혀 들리지 않을 거야. 정말 먼 곳을 상상하면 불안해졌다. 우리가 상상을 잘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상상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 수 없었고 거짓에 가까워지는 것만 같았다. 정말 먼 곳을 상상하는 사이 정말 가까운 곳은 매일 넘어지고 있었다. 정말 가까운 곳은 상상을 벗어났다. 우리는 돌부리에 걸리고 흙에 일었으며 뿌리를 의심했다. 견디는 일은 떨어지는 일이었다. 떨어지는 소리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았다. 그래도 우리는 정말 먼 곳을 상상하며 정말 가까운 곳에 서 있었다. 그제야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 짜잔! 계약직 마운트 프로스펙트에는 잘 도착하셨나요? 현희님 반갑습니다. 미시간 호수를 유영하는 뒷모습을 잘 보았습니다. 여전히 곱슬곱슬하고 건강한 머리칼, 이따금 낯선 과거가 부풀어 오를 때면 막 업무를 시작한 선생님을 떠올립니다. 살얼음 맺힌 머리칼을 우리는 매일 점심을 함께 먹고 뒤바뀌는 배경을 함께 걸었지요. 호기롭게 후식에 열중하기도 하고요. 2인용 차량에 셋이 올라타 깔깔대는 게 좋았어요. 아무도 울지 않았지만 몸은 잠자고 셋이서 함께하는 몸부림은 수중 발레 같기도 했어요. 즐거웠지요. 파티선 너머로 서울의 배경이 되며 계약은 약을 삼키기 했지만 병원에 대해 아무도 묻지 않는 게 좋았어요.
아침에 살고 저녁에 사라지는 일들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는 게 약이었어요. 선생님, 마운트 프로스펙트는 어떤가요? 그곳에 선생님을 붙잡는 것들이 있나요? 제 약이 떨어져 갑니다. 라기차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가끔 동리였지요. 야외에는 가는 길에 보았던 안개, 눈을 떠도 감아도 하얗던 그 길, 그 길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누가 누구인지, 누가 누구 있는 건지 아무리 들여다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그곳에선 길 너머를 볼 수 있나요? 서로에게 별명을 주렁주렁 걸어주며 웃음소리를 선물하던 그런 시간이 그곳에 있나요?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 시를 읽어주는 남자, 노래를 작사하는 남자, 요리하는 남자, 논산에 살고 있는 홍정택입니다. 오늘은 신춘 2018년 신춘문예 당선 시집입니다. 작가는 박은지 작가입니다. 자매의 방향. 아파트 외벽을 따라 자란 나무는 한쪽으로 가지가 자랐다. 풍성한 쪽으로 새는 집을 지었다. 나는 새 집에 사는 새를 본 적이 없다. 그곳은 너무 높이 있고 둥지가 깊은 탓이다. 새도 우리 집을 본 적이 없다. 새는 외벽을 보거나 풍성한 나뭇가지에 앉았다. 적어도 내가 보기엔 그랬다. 왼쪽 입술은 좀 더 올려 웃고 왼쪽 팔자 주름이 더 깊은 우리는 한쪽으로 누워 잤다. 등을 바라보며 자는 일을 좋았다. 등에서 흘러나는 고단함이 모두를 잠으로 이끌었고 잠은 벽을 따라 자라났다. 나는 꿈의 한가운데에서 서로의 얼굴을 보는 일을 좋았다. 마주보고 웃으며 서로의 입술이 반대로 올라갔다. 활짝 웃는 것 같았다. 꿈은 늘 풍성했지만 우는지 웃는지 알 수 없는 새소리에 눈을 뜨면 우리는 벽 끝에 서 있었다. 등을 바라보며 떨어지지 않기 위해 서 있었다. 벽에서 나뭇가지 그림자가 풍성했다. 우리의 그림자는 외벽을 보거나 풍성한 나뭇가지에 앉아 있었다. 적어도 새가 보기엔 그렇다. 텐트 앞에서. 오늘은 공동물주를 서성입니다. 여기서 어떤 마음을 먹어야 하는지 알 수 없어요. 대신 주머니에 있던 작은 돌을 올려두었습니다. 희고 붉은 꽃들, 명목은 무엇일까 여전히 알 수 없는 일투성이지요. 더 이상 손에 쥘 것이 없어 눈을 마주쳐 봅니다. 그래도 잴 수 없는 위로들, 우리는 들꽃과 밤먼지를 꼭 지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서로의 입에 반딧불과 새 하늘의 믿음 같은 것들을 넣어줍니다. 믿음은 아무리 씹어도 맛이 나지 않아요. 하늘에선 검은 우박들이 또 떨어지고 또 어디선가 희고 붉은 꽃들이 피어날 거야. 빛을 반납하고 피어나는 것들이 얼룩처럼 늘어진 철근, 친구의 얼굴을 점령한 검정,
나란히 앉아 내일을 그리워합니다. 친구는 매일 밤 물었어요. 오늘 어둡지 않았어? 어제를 밝힐 방법에 대해 골몰하고 있어. 내일도 어제도 우리를 저 붉은 불꽃들로부터 해방시키지는 못할 텐데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끄덕 했어요. 검은 우박이 쏟아집니다. 번쩍하는 폭발음은 이제 익숙한데 노래가 산산조각 나는 건 아직도 낯설었어요. 이렇게 친구의 꿈이 날아와 옷자락을 적실 때는 도무지 두 손을 움직일 수가 없지요. 무너지는 햇빛 아래 작은 돌이 촉촉합니다. 눈물의 움직임이 끄덕끄덕해요. 그제야 생각합니다. 텐트 안에 두고 온 우리의 명복은 무엇일까? 여전히 알 수 없는 일투성이지요. 박은지 작가입니다. 예고편 낯선 소리의 방문. 누가 넘어진 걸까? 하품인 걸까? 준비 없이 맞이한 소리는 방을 떠나지 않았다. 준비하던 것들은 준비 없이 사라졌다. 낯선 소리는 방 안에 숨어 있다가 소나기처럼 나타나곤 했다. 곰팡이가 핀 걸까? 홍수일까? 사라진 방을 바라보며 누가 말했다. 비명 같기도 했다. 우리는 광야나 개시 같은 것을 떠올리며 둥그렇게 모여 앉았다. 낯선 소리가 잠든 방 안의 혁명의 시대가 찾아와 이 낯선 소리부터 해방되기를 주문했다. 아니, 주문을 외웠다. 낯선 소리를 따라 한 명씩 사라졌다. 귀신처럼. 남은 이들은 낯선 소리에 익숙해져 갔다. 넘어져도 하품을 해도 깊은 잠을 들었다. 방은 한 칸에 늘어져지고 익숙한 비명을 지면을 장식했다. 낮은 소리는 방 안에 숨어 준비된 누군가를 기다렸다. 공유지. 안녕하세요. 저는 논산에 살고 있는 시를 읽어주는 남자, 노래를 작사하는 남자, 요리하는 남자 홍정택입니다. 공유지. 숲을 걸었다. 어떤 잎은 시들었고 어떤 나무까지는 건강했다. 나는 그늘로 옮겨가는 바람을 보고 너는 새의 그림자를 본다. 그것들은 숲을 일구거나 숲의 한 귀퉁이를 잘라낸다. 젖은 흙을 디디거나 마른 뿌리를 부러뜨리기도 했다. 무언가 타는 냄새가 나면 너의 깃불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고 깃불을 타고 넘는 건 유리창 깨지는 소리. 그렇게 계속 숲에 가 본 적 있다는 듯 걸었다. 가끔 붙잡은 손으로 있으려 할 때면 검은 호수에 이르렀다. 물 안개 속에서 너의 깃불을 올려다보면 유리창이 덜컹거렸고 붙잡은 손은 뭉그러져 흔들흔들 바람을 탔지. 무언가의 먹이가 되거나 곰팡이로 자라거나 아니면 검은 호수에 잠겨 서로의 입이 뻐금거리는 것만을 상상하거나 그런
그곳 나름대로 좋았겠지만 그럴 때는 걷는 것을 멈췄다. 부여잡고 웅크려 잠시 앉고 싶었다. 구멍이 사이로 운동화 끈을 꿰매며 아이가 노래를 불렀다. 옷을 하나씩 벗으면 더 이상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내 목소리는 내가 듣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다시 몸을 일으켜 내 옆을 걸었다. 숲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논산에 살고 있는 시를 읽어주는 남자, 노래를 작사하는 남자, 식당을 운영하며 요리하는 남자 홍정태입니다. 짜잔! 잠시 15분 정도 지금 읽었거든요, 제가요. 잠시 저희 가게 좀 홍보 좀 하고 계속 읽겠습니다. 저희 가게는 논산시청 후문 바로 위치한 동죽 해물 칼국수입니다. 생오리와 칼국수 전문점입니다. 이곳에 한 자리에서 15년 동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오리 고기와 칼국수 전문점입니다. 여기서 방금 전에 말했던 15년 됐습니다. 이 한 곳 한 자리에서만. 동죽 해물 칼국수 메뉴는 이렇게 있습니다. 15년 됐습니다. 생오리 고기와 칼국수 전문점입니다. 칼국수를 드시면 고기 보리밥이 서비스로 나옵니다. 여기는 방입니다. 룸. 일남 이녀를 두고 있습니다. 일남 이녀. 그럼 계속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를. 박은지 작가. 박은지 작가. 당선 소감. 시가 준 위로 나눌 수 있어 기쁘다. 10년 후 내 모습 같은 걸 그려보는 일이 어려웠다. 계획은 늘 틀어졌고 예상치 못한 일을 자꾸 찾아왔다. 오늘을 무사히 견디자는 목표만이 살아남았다. 물론 자주 실패했다. 발밑이 무너지거나 흩어진 나를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니거나 가만히 울면서 오늘을 보낼 때도 있었다. 그런 날에 시의 힘을 빌렸다. 시를 읽거나 쓰면 내가 덜 초라하게 느껴졌고 덜 외로웠다. 시를 써야 내가 나 같았고
가끔은 근사해 보이기까지 했다. 잘 쓰고 싶었고 좋은 시를 쓰고 싶었으나 이 또한 자주 실패했다. 그냥 쓰는 수밖에. 시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을 버리고 그냥 쓰는 수밖에. 이미희님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잘 자셨어요? 이미희님 반갑습니다. 또 오셨네. 우리 10년 후에 만난 내 모습 네, 예. 다음은 박정은 1985년도에 한양대 법대 졸업했네요. 우리 딸 선배님이구나. 우리 막내딸이 한양대 공대 다닙니다. 논산에서 명문대 가기는 참 힘듭니다. 저도 용인에서 살다가 이구로 처음 논산으로 이사 왔을 때 가장 큰 걱정이 애들 교육이었어요. 용인은 제가 살면서 느낀 게 서울 문화를 직접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서 뭐가 좀 유명하다 그럼 바로 용인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용인서 그걸 많이 따라해요. 그래서 서울 애들하고 큰 차이는 있어도 그렇게 차이는 없더라고요. 바로 따라하니까. 그래서 논산에 내려오면서 걱정을 많이 했죠. 논산은 너무 시골인데 애들 때문에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크게 못 느꼈어요. 교육이 그냥 여기나 저기나 좀 차이는 있었어요. 사실상 수준 차이도 있고 가르치는 선생님들 수준 차이도 있고 모든 게 있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 때 가장 크게 느꼈습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도시로 가야 하는구나. 그걸 가장 많이 느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은 역시 도시로 가야 하는구나. 여러분들도 이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모든 사람 생각은 다 똑같지 않아요. 저는 일남이녀를 키웠습니다. 다 명문대에 들어갔지만은 사립 명문대에 다 들어갔습니다. 같지만은 여기서 서울서 키웠으면 도시에서 키웠으면 더 좋은 대학에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부모님의 욕심이겠지만은 교육 수준은 확실히 틀립니다. 많이 차이 나요. 계속 읽겠습니다. 영동한 수로 그만하고서 계속 읽겠습니다. 박정은 시집. 크레파스에서 왁잘 시끄러움이 사라졌다. 아이는 다 컸고 태어나는 아이도 없다. 어느 크레파스에 빠졌길래 이다지저 조용한 것일까? 제 몸을 깎아오는 빙하 탓에 크레파스는 더욱 깊어졌다. 햇빛은 얇게 저물며 얼음 안에 갇혀 있었다. 햇빛은 수인처럼 두 손으로 얼음벽을 친다. 내 작은 방 위로 녹은 빙하물이 쏟아진다. 꽁꽁 언 두 개의 대륙 사이를 건너다 미끄러졌다. 실패한 탐험가가 얼어붙은 곳 침묵은 소리를 급속 냉동시키면서 낙하한다. 어디에서도 침묵의 얼룩을 찾을 수 없는
실종 상태가 지속된다. 음소거를 하고 남극 다큐멘터리를 볼 때처럼 내레이션 없어서 자유롭게 떨어질 수 있었다. 추락 자체가 일종의 해석, 자신에게 들려주는 해설이었으므로 크레파스에 떨어지지 않는 나의 그림자 위에 내려다본다. 구멍 속으로 콸콸 쏟아지는 녹슨 피리를 들려준다. 새파랗게 질린 채 둥둥 떠다니는 빙하 조각을 집어 먹었다. 그 안에 든 햇빛을 먹으며 고독도 요기가 단다는 사실을 배운다. 얼음 속에 갇힌 소리를 깨부수기 위해 실패한 탐험가처럼 생환 일지를 쓰기도 한다. 햇빛에 발이 시렵다. 집 속의 겨울. 그 숲속에선 집이 있었다. 겨울은 하얀 블라인드로 끊임없이 기억을 재생하는 집. 깨끗한 눈송이가 사선을 그으며 내릴 때 집주인의 손에서 영사기는 돌아갔고 이후 끝없이 되풀이될 에필로그가 된다. 쏟아지는 눈밭. 기억은 팔을 뒤엎었고 하루가 지나 무릎 덮은 후 한 달이 흘러 어느덧 가슴까지 차가워오른다. 한치 앞을 걷지 못하게 붙들어두는 차가운 감정이 발끝에서부터 타고 올라온다. 무언가 떠오를 때에는 발끝에서부터 양말이 젖곤 하였다. 깨끗한 창문 밖 깨끗한 눈발이 만드는 프로젝트에서 흘러내리듯 상영되는 영화는 누구의 잠속에 있던 꿈일까? 몸에 닿으면 녹아내리는 이불을 덮고 방을 스치는 스위치를 내리며 어둠 속에서 하얗게 반사되며 흩어지는 기억들. 고산지대에도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평온은 매일 떨어지는 꿈을 꾸며 고산지대를 닮아가고 옷자락이며 흰색을 버리는 눈들. 쌓인 눈은 한참 동안 들여다보면 발목이 점점 투명해지기 때문이다. 나는 하체부터 사라져가는 사람. 끝없이 자라는 눈발과 녹지 않고 쌓이는 눈. 창밖으로 내려온 만년설. 마음속에서 끝없이 재생되는 장면은 시간을 모른다. 눈밭이 흩날리는 날씨처럼 어머니의 새 가방에서 소품이 와락 쏟아졌던 장면처럼 기억은 저만의 달력을 따로 가지고 있다. 하얀 내면에서 그대로 얼어붙은 시간을. 짜잔! 계단. 높고 가파른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폭포가 된 것처럼 무언가가 조각나서 사방을 흩어졌다. 늙은 여자가 아래로 내려가는 나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 사이는 멀어지면서 낮아졌다.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이 보였다. 계단은 어디에서나 나타났다. 어린 시절 다락방 올라가듯 숨죽여 오르던 할머니네 난간. 100개가 되기 전에 후다닥 사라지곤 하고 교단의 계단, 불규칙한 높이로 근육을 잡아당기던 추락들과 손가락 사이로 떨어지며 계단을 만드는 모래알들. 계단 위에서 폭포가 되고 폭포 속에서 계단을 찾는 사람들. 저린 두 다리를 안고 지나온 낙차를 생각한다. 무턱대고 쌓아온 것들과 한순간을 무너지는 일기장에 대해서 새들의 손짓을 읽고 싶어졌다. 날개에 숨긴 작고 높은 규칙의 계단들이
흰 무늬로 새겨져 있었다. 폭포의 포말처럼 쏟아지는 무언가 있었다. 모든 날개에서 쏟아지고 작고 흰 계단들이었다. 일주일 신이 오르고 쌓고 부순 계단. 오른 계단 끝에서 떨어지면서 꿈은 끝나고 그 주의 월요일이 시작되고 끝장을 모르는 계단 어디선가 끝없음이 예비하며 또 다른 계단을 궁리하며 또는 흘러내림으로써 높아지는 모래알들처럼 나선형의 날갯짓처럼 굴러 떨어지는 수많은 꿈들들 화들짝 깨어날 때 발바닥에 새겨진 작고 높은 규칙의 흰 자국들. 안녕하세요. 저는 시를 읽어주는 남자, 노래를 작사하는 남자, 논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요리하는 남자, 생오리와 칼국수 전문점을 요리하는 남자 홍정택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